죽음의 속삭임. 괴물 사사야쿠.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그냥 죽어. 아무도 신경 안 쓸걸. 뭐해? 아직도 살아있어. 할 줄 아는 건 먹고 사는 거밖에 없지. 뭐하러 힘들게 살아? 가치도 없는 인생. 농사만 짓다 죽을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말인데 너 죽는 거 내가 도와줄까? 네 말대로 해줄게. 어차피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17세기 에도 시대 영주 문해친의 키오가 관리하는 마을 세카노에 매일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과 여인들이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고 있던 것이죠. 슬픔에 잠긴 세카노 마을은 매일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카노 마을의 청년 히사토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친구 미치모리가 갑자기 오늘 목을 매단 채 주검이 되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친구 미치모리는 평소 고민이 많았지만 갑자기 자살을 선택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치모리는 히사토에게 술 한잔 하자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히사토는 미치모리가 자살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죠. 늦은 밤 자신의 집에 도착한 히사토는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최근 세카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자살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히사토는 우선 친구 미치모리의 시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치모리의 가족들에게 가보기로 하죠. 아침부터 히사토는 장례를 준비 중인 미치모리의 유족들에게 향합니다. 이후 히사토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유족들에게 미치모리의 시신과 사망 당시 상황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미치모리의 가족들과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으며 히사토를 내쫓으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에 미치모리의 아버지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결국 히사토는 미치모리의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 우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히사토를 누군가 붙잡습니다.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은 바로 미치모리의 여동생 마치이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오빠는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 미치모리의 여동생 마치이의 도움으로 친구의 시신을 마주하는 히사토. 미치모리의 목에는 밧줄이나 무언가로 꽉 잡은 듯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사토는 목에 난 흉터를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의 흉터 자국은 목을 매듭에 매어 생긴 상처라기엔 너무 깔끔하였습니다. 미치모리의 목에는 죽기 전 매우 강한 몸부림으로 밧줄에 묶인 목의 피부가 심하게 쓸린 흉터가 남아야 했습니다. 허나 미치모리의 목에 난 흉터는 마치 누군가 순식간에 엄청난 힘을 주어 깔끔하게 목뼈를 부러뜨린 듯 보였습니다. 이후 친구의 시신을 조사하던 히사토는 미치모리의 아버지의 인기척을 듣고 그 장소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히사토는 촌장에게 달려가 미치모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 말하였죠. 하지만 일개 농사꾼의 말을 촌장이 들어줄 리 만무하였습니다.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을 보고받는 영주 문해친의 키오. 한편 세카노 마을의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세카노 마을의 촌장이 최근 몇 달간 마을의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살한 이들 대부분은 세카노 마을의 농사꾼들이며 그간 총 64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영지의 총쌀 생산량의 60%가 세카노 마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자살 사건으로 젊은 사람들은 세카노 마을에 귀신이 들렸다 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수확량에 차질이 생겨 쇼군께 바쳐질 세금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큽니다. 영주님. 옛 일본에서는 영주를 다이묘라 칭하고 이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땅을 하사받고 각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세카노 마을의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쇼군에게 마을의 세금 절반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세카노 마을 자살 사건이 쇼군에게 납부할 세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영주는 사무라이를 호출합니다. 이후 한 사무라이가 영주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이 남자는 영주 문해친의 키오를 섬기는 가장 지혜롭고 검술이 뛰어난 사무라이 요시 카나마루입니다. 카나마루는 사무라이 중에서도 상급 사무라이였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무라이가 아니었죠. 그는 생과사를 오가며 수백 번의 전투와 전쟁을 경험하였고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요시 카나마루를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영지를 내건 전투와 전쟁에선 요시 카나마루가 깃발을 지키며 영주 수호하는 대장이었죠. 집무실로 들어선 카나마루에게 영주 문해친의 키오가 입을 엽니다. 나의 칼 카나마루, 이 땅엔 너보다 사람을 많이 뵌 사무라이는 없을 것이다. 세카노 마을에 자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나는 분명 자살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베어본 너의 경험으로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거라. 영주님의 칼이 되어 안개를 걷고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이후 요시 카나마루는 아시가루 계급의 하급 무사들과 함께 세카노 마을로 떠납니다. 자살 사건으로 시끄러운 세카노 마을에 도착한 카나마루는 곧장 촌장에게 향합니다. 이에 카나마루는 촌장에게 가장 최근 일어난 자살 사건을 물어보며 미치모리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누군가 세게 목을 조른 건가? 이 정도 흉터면 몇 초 만에 목뼈가 부러져 사망하였겠군. 근데 이건 절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어깨에 난 피멍들은 뭐지? 단순히 혼자 목을 매어 자살한 시신에 이런 저항은 절대 없어. 이건 살인사건이군. 이후 미치모리 시신을 조사하고 살인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카나마루는 살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자살을 하였다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카나마루에게 미치모리의 친구 히사토가 달려와 제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 히사토를 말없이 쳐다보곤 혼자 미치모리의 시신이 발견된 집으로 들어가는 카나마루.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후부터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집은 저주받았다고 하여 아무도 발을 못 들이게 하고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카나마루가 미치모리의 시신이 걷어진 후 처음으로 집에 방문한 사람이죠. 횃불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미치모리의 집에 들어선 카나마루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잘 정돈된 옷가지들과 농기구를 정비하기 위한 나무 기름통, 무엇 하나 부서진 것 없이 미치모리의 집은 깨끗하였죠. 이후 시간이 좀 지나 집을 나가려는 카나마루의 칼집에 끈적한 액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놈이네. 내가 배워왔던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나? 넌 인간이 아니야. 끔찍한 살인귀. 영주의 개로 태어나 평생을 짖다가 죽을 거야. 밤만 되면 악몽을 꾸지. 그치? 넌 평생 맘 편히 살 수 없어. 내가 편하게 해줄까? 내가 도와줄게. 그냥 나한테 다 맡겨. 이 기묘한 속삭임은 카나마루의 내면 속 수치심을 계속 건들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름돋게 생긴 긴 혓바닥이 카나마루의 얼굴 앞으로 다가옵니다. 계속되는 속삭임과 암시에 점차 세뇌가 돼가고 있던 카나마루. 괴상한 암시와 속삭임에 카나마루는 그 끔찍한 혓바닥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었죠. 카나마루는 단검을 꺼내곤 자신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며 정신을 차린 카나마루의 눈앞엔 길게 늘어진 흉측스러운 혓바닥이 있었죠. 찾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이내 섬광 같은 속도로 푸른 카타나를 휘두르며 그 괴상한 혓바닥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곤 쉬익쉬익하는 괴이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몰골을 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괴물의 모습은 머리는 뱀 같았고 몸은 사람처럼 생겼죠. 칠흑처럼 검고 긴 머리카락과 소름돋게 생긴 긴 혓바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괴물은 옛날 일본 전통옷을 입고 있었죠. 그 괴물은 당황스러워하며 카나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카나마루도 처음으로 보는 괴생물을 마주하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방금 베어버렸던 괴물의 혓바닥은 이내 도마뱀의 꼬리처럼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카나마루는 곧장 카타나를 빼들어 빠르게 베어버립니다. 허나 이 괴물은 칼에 베이면서도 긴 혓바닥으로 카나마루의 어깨를 찌릅니다. 몇 분간 전투가 이어지고 수십 번이나 그 뱀 같은 괴물을 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카나마루의 몸은 점점 피로 물들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바다출혈로 목숨이 위험했죠. 숨을 몰아쉬며 카나마루는 그 괴물의 목을 베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가다듬고 일격의 모든 것을 걸기로 생각하죠. 이후 카나마루는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곤 섬광같이 카타나를 휘두릅니다. 찰나의 순간 괴물은 가까스로 카나마루의 일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카나마루에게 괴물의 긴 혓바닥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괴물과 카나마루의 전투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미치모리의 친구 히사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히사토는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선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무통에 담긴 기름을 괴물에게 뿌렸죠. 기름 범벅이 된 괴물은 히사토를 바라보며 기이한 소리를 내었고 카나마루를 향하던 괴물의 긴 혓바닥은 히사토를 공격하였습니다. 괴물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히사토는 피를 토하면서도 괴물의 혓바닥을 온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카나마루님, 횃불을 이 괴물에게 던지십시오.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기억하마, 히사토. 괴물의 혓바닥을 붙잡고 있는 히사토로 인해 괴물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카나마루는 바닥에 떨어져 꺼져가고 있던 횃불을 들곤 괴물에게 던져버립니다. 기름 범벅이 된 괴물의 몸에 불이 타오릅니다. 끔찍한 소리를 쉬쉬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괴물에게 다가가는 카나마루. 내가 베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나? 너 역시 괴물이다. 이럴 순 없어. 왜 속삭여지지 않는 거지?
이미 나를 저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괴물은 마지막까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나마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카타나를 들어올려 괴물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히사토를 들쳐업곤 의원에게 향하죠. 이후 히사토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라이 요시카나마루는 자살 사건의 원인과 히사토의 행동을 영주에게 보고하죠. 이에 영주 무네치네 키요는 히사토의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괴물이 불에 타고 목이 베어진 그날은 이후 히사토의 날로 기억되며 마을은 불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마을 광장에선 커다란 불을 지피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영주 무네치네 키요는 해당 괴물의 잘린 머리와 함께 상세한 내용 담은 서신을 쇼군에게 전달합니다. 영주 무네치네 키요가 친애하는 쇼군께 말씀 전합니다. 세카노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였고 그 이름은 사사야쿠로 명하였습니다. 속삭이며 사람의 수치심을 먹고 사는 사사야쿠는 머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입니다. 새벽보다 어둡고 긴 머리카락과 옛날 문양이 담긴 옷을 보았을 때 과거에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야쿠의 사악한 속삭임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괴물의 속삭임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이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기이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사야쿠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불화살과 기름을 두른 카타나로 상대하여 불로 태우고 머리를 잘라내면 죽습니다. 오늘의 괴물 도감, 죽음의 속삭임 괴물 사사야쿠였습니다.